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저녁에 이제 "현금을 좀 만들자."라고 이제 영상을 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상에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시장이 횡보할 수도 있고 뭔가 수익률 게임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익률 게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시장이 좋을 때 대충 사도 먹을 때 그럴 때가 정말 장이 좋은 거지, 오늘처럼 이제 로봇이나 바이오 일부가 올라가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적을 때 특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만 올라갔던 시절에 보시면, 그때를 떠올리면 마지막에 이제 에코프로만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의 돈이 한쪽으로 다 쏠리고 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역회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나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뭐 따라가거나 싶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 벌써 저는 현금 24% 정도를 마련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30% 정도까지는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어떤 지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음 여기 보시면 이게 투자자 예탁금인데, 얼마 전에 이게 시장은 88조, 86조 막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이제 대기 자금들이 많았다가 지금 이제 얼마냐면 76조 니까 엄청나게 빠져나간 거예요. 한 10조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렇게 안 가죠. 그럼 이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수급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돈이 지금 아직 크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은 "TGA 잔고가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이 빨간색이 TGA 잔고거든요. 이 빨간색 TGA 잔고가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한국 시장으로 뭔가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도 기사 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BOJ에서 12 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벌써 시그널링이 일본의 2 년물 그리고 일본의 10 년물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건 이제 여기 보면 일본은 이제 자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의 달러에는 떨어져요.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일본으로 들고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달러원은 이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팔고 지금 일본을 사는 게 낫다. 그러면 지금 환율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어 주가 차익도 얻을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채권 많이 찍어 가지고 일본의 어떤 경기 부양도 할 거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약간 '일본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ADR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정을 보시게 되면 이제 BOJ 금리 결정은 여기 날짜로 19일 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장은 뭔가 채권 금리, 일본의 채권 금리가 충분히 다 올라서 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든지 이런 지표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사이에 이 적은 돈 가지고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제 로봇이나 이벤트가 있는 것들 또는 테마가 있는 것들로 돈이 막 몰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고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일단 한국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거에도 이제 변곡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맞았단 말이죠. 지금 과열권이에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도 지금 과열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 과열권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 경제 캘린더 상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다음 주예요. 그러면 이게 다들 인하할 건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하하고 나서의 코멘트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다들 또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보려고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서 보게 되면 물가가 이제 툭 튀어나옵니다. 요 물가가 튀어나와요. 12월 10 일에. 이 지표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11 일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금리 결정과 이제 코멘트 그것도 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약간 매파적인 성명을 내버리면 또 시장은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19일 날 BOJ 금리 결정하기 전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11월 고용 지표가 이제 16일 날 또 나와요. 그래서 넘어야 될 허들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야 될 허들이 많은 구간에 시장은 단기 과열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기 과열 지표들 이 지표는 아시다시피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지표나 엑셀 데이터나 싹 다 코드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에 필요하신 분들은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나스닥과 S&P 500도 어느 정도 과열권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내려가서 보면 다행히 아직까지 임펄스 알렉산더 엘더의 임펄스 시스템을 좀 녹여 봤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 신호는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파란색 정도가 되면은 그게 아마 '다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다른 지표를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이게 제가 ADR과 비슷한 어떤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ADR은 이제 좀 더 기계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힘의 강도로 업종의 상승률 상위권 6 개와 나머지 이제 하위권들의 편차를 가지고 이게 업종 수익률 상위와 하위의 인덱스를 가지고 만든 오실레이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일부 업종만 생존한다. 그리고 이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너도 나도 올라간다. 회전하면서. 그래서 이런 내려가는 구간이 오히려 주식하기가 편하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거꾸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가 좀 잘 발생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생겼는데 이제 어려운 구간이 뭐냐면 요게 이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는 둘 중 하나예요. 일부만 상승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든지 그게 아니면 지수가 좀 빠지면서 또는 시장이 조정을 잠깐 받으면서 일부만 상승하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과거 대비해서 "순환매가 돌 만큼 돌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 만큼 돈 다음에 쉰단 말이죠. 그 쉬는 구간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계속 어쨌든 풀릴 상황이고 TJ 잔고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그 카나리아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수비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나리아 자산이 QQQ랑 TIP를 가지고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느냐 공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제가 분류를 해 보는데 아직은 '공격을 해도 괜찮다.' 그 말은 이제 제가 현금을 만들어도 맥스가 30% 다라고 하는 규정을 저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이제 30%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되 이제 공격수들은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어떤 교집합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RS는 실버 그다음에 골드 그리고 바이오와 여기는 이제 세미컨덕터가 올랐어요. 지금 한국은 소부장이 움직이진 않는데 미국은 이 피에 티커가 이제 PSI가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PSI와 SAX가 올라와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테마의 민족이다 보니까 한국은 오늘 보게 되면은 RS에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전력이랑 로봇이 들어왔고 이 변동성 모멘텀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 상위권에 해당하는 거 11선 이탈을 제외하고 11선 이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자동차도 로봇으로 좀 분류해야 되겠죠, 지금 분위기상으론. 그리고 전력 그대로 살아 있고 바이오. 그래서 반도체랑 로봇이랑 바이오 이 정도 전력까지 이 정도가 이제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이구나. 여기는 이제 고배당 정도가 좀 섞여 있는데 고배당은 이제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확정돼서 힘이 빠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 어제 이제 행정명령을 로봇 관련해서 "내년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로봇이 뛰었죠.
그래서 로봇은 약간 테마성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나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세의 흐름은 어떠냐면, 바이오도 금리 결정,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가 시세가 살아 있을 것 같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면은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캘린더상으로 우리가 연준의 금리 결정이 12월 11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 이 목요일 전에 바이오든 로봇이든 뭐든 팔아 가지고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로봇이랑 바이오가 마지막까지 상승하는 놈들로 지금 제가 봤을 땐 보이고, 그리고 이미 요거 먼저 힘이 빠진 애들은 힘이 빠져 가지고 다들 지금 그러기 상태로 떨어져 있는 거고, 당연히 돈이 한 10조 이상 빠져나갔는데, 돈이 이제 10조 이상 빠져나갔고 그런 뒤에 받쳐주는 유동성이 없는 데다가 TJ 잔고가 안 내려오니까 시장이 이제 그 일부 업종으로만 쏠려서 살아있는 상태고, 그것조차도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모멘텀 소멸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바이오랑 로봇도. 그렇게 지금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거는 그래도 가격 매력이 좀 생겨야 되고, 그리고 피어 앵 그래도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럼 이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할 때 보통 얼마나 걸리냐면 10 거래일이나 또는 15 거래일이 걸려요. 그래서 12, 3, 4 거래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럼 다음 주부터 이게 꺾여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거래일 수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금리 결정쯤이 어느 정도 이 바텀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12 월은 상반월보다는 하반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중순은 넘어야 되고, 연준 금리 결정 지나고 나서 일본의 금리 결정 끝나고 본격적으로 좀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적디 적은 돈들 가중에 돈들을 들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그래도 계속 사고 있느냐. 그걸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매도 압력이 완화되면서 매수가 꾸준히 발생했던 섹터들은 빠르게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꾸준히 발생하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계속 체크해서 보니까 반도체, 빨간색이 반도체고 주황색이 이제 바이오 쪽이고, 여기 보라색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바운드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지주사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오늘 이제 색깔이 또 바뀌었죠. 12월 4일날 색깔은 이제 연두색 같은 초록색은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된 것들이고, 빨간색은 여전히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황색은 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변동성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 글로벌은 반도체, 바이오, 비철, 그리고 국장에는 따로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다른 섹터들, 예를 들어 고배당이나 뭐 인바운드나 이런 쪽을 좀 제끼고 유동성 개수로 보게 되면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50등 안에 보면 반도체들 많이 들어와 있고 여전히, 그리고 바이오들도 여전히 좀 살아 있고요. 금액 대비해서 보게 되면 이건 시총 대비였고, 금액 대비해서 보면 이제 상위권에 로봇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 로봇, 여기 이제 상위 한 이게 20 개인데, 이 상위 20 개를 보시면은 23 개, 24 개, 뭐 25개 정도 봅시다. 절반 정도, 50 개의 절반 정도. 이 55 20 50 개까지 안 보고 25개 절반만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랑 로봇이랑 바이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 일본의 어떤 금리 결정 지나고 나면 그때쯤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전날이나 이런 날 계속 매출총을 체크를 해볼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이쪽으로 잡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그 관련된 섹터들, 아마 뭐 반도체,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전력,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아마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고런 쪽으로 잘 체크를 해서 공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방어를 하고 있고, 미장은
미장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미장 포트폴리오인데 미장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참고하는 차트들을 핀비즈에서 긁어 와서 구글 콜앱으로 긁어 와서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12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3일 주가 기준입니다. 이거 뭐 ASML도 신고가, AMAT도 신고가, 이 패키징 테스트하는 암코도 신고가. 여기 이제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하는 애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MKSI 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소부장 그리고 테라다임 같은 테스트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막 신고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가 안 되는데 미장의 반도체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장이 아마 좀 한국 시장에 유동성이 다시 한번 공급이 되면 이 그 가진 돈으로 돈이 생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센 놈들, 미국에서 그동안 강했던 놈들 그런 애들을 이제 막 따라 산다고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미장의 반도체들이 센지 그다음에 미장의 제약 바이오들도 있어요. 제약 바이오들도 최근에 이제 막 신고가 나고 있는 컨셉들 그게 이제 국장에 이제 또 연결되는 놈들이 있는지 막 체크할 수 볼 수가 있겠죠. 전문 제약사들 뭐 암젠 그다음에 GSK 이런 애들도 지금 신고가로 들어간 애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거의 비철입니다. 골드, 채골, 뭐 은채골 막 이런 애들도 엄청나게 많고 최근 들어선 철강사 이런 애들도 막 미국에서는 신고가가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그래서 비철이 센데 국장에서는 비철을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건 이제 미장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금을 들고 있어 보자. 그다음에 바닥권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쩌면 일본의 금리 결정할 때쯤일 것 같다. 그때 주도 업종은 이 바닥권에서도 매수가 계속 발생하는 섹터를 골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발라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다 보면 '아 돈이 기관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컨셉들이 이렇구나. 그 컨셉들이 매도 압력이 완화되면 빠르게 튀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현금 들고 숨죽이고 있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